안녕하세요. 얄틴의 영화 듣기 시간입니다. 드디어 MCU 스파이더맨 3부작의 마지막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개봉합니다. 지금 사전 예매가 25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작인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미친 흥행 기록을 남기며 대박을 쳤기 때문에 이번 영화도 아주 기대가 큰데요. 특히나 전작의 쿠키 영상이 엄청나게 판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과연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궁금증이 많죠. 올 하반기 마블의 성적은 코로나로 얼어붙은 세계를 감안하면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 세 작품 모두 개봉을 못했는데 오히려 상당히 선방했다고 할 수 있고요. 최근작인 이터널스도 많은 논란과 양분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흥행은 성공했습니다. 언론 대상으로는 초반 38분이 선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이 점도 영화의 기대를 높이는 부분 중 하나겠네요. 지금 노웨이 홈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기이한 면이 있죠. 화제의 중심은 과연 누가 출연하느냐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죠. 일단 빌런을 살펴볼까요? 옥 박사님 나오시고 그린 고블린, 일렉트로, 리저드, 샌드맨까지는 확실히 출연하죠. 저는 벌처가 다시 나올까 싶은데 전작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보면 빌런으로 출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오더라도요. 다음은 주변 인물들이죠. 미친 존재감의 JJ 편집장은 전작 쿠키에 나왔죠. 멀티버스의 쌍제이 편집장님이 아니라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닥스는 예고편으로 미뤄보아 피터를 도와주려다 대립하는 역할로 등장할 것 같고요. 히어로가 공개적으로 빌런 취급받게 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죠. 무엇보다 피터의 연인인 MJ. 끝까지 피터의 입장에 서서 그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될 것 같은데 이 점은 아싸 캐릭터 속성으로 설정된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최대의 기대는 삼스파가 모두 등장하느냐 이것이겠죠. 근데 이 루머의 변천사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왔으면 좋겠다로 시작을 했는데 과연 나올까로 바뀌더니 지금은 안 나올 리가 없다고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기정사실화 되어버려서 지금은 안 나오면 폭등날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토비 맥과이어는 확실하다. 그런데 어스파의 앤드류 가필드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어쨌든 그만큼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구축해온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작들이 완전 망작이었다면 그런 기대가 없겠지만 어스파가 아쉬웠다곤 해도 그래도 또 나름 괜찮은 작품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옛날에 방영한 KBS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이 국내에 스파이더맨을 제대로 알린 계기가 되었는데요. 스파이더맨의 최대 강점은 DC의 배트맨, 슈퍼맨과 같은 가장 넓은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거죠. 아이언맨과 캡틴을 한참 뛰어넘었던 인지도는 단연 샘스파 3부작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네, 첫 번째는 히어로 영화의 기념비적인 영화죠. 바로 스파이더맨 오리지널 3부작입니다. 요새는 샘스파라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감독이 호러 영화계의 거장 샘 레이미이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분과 반지의 제왕을 흥행시킨 피터 잭슨 덕분에 호러 영화 감독은 다른 영화를 만들어도 대박을 낼 줄 안다고 했었죠. 엑스맨의 대중화를 브라이언 싱어가 알렸듯이 스파이더맨의 대중화는 바로 샘 레이미로부터 출발했죠. 샘스파는 왜 좋았을까? 호러 영화 감독 출신이라 그런지 이 감독이 영화 내에서 다루는 서스펜스는 그냥 미쳤습니다.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 감정은 톰 스파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따라갈 이유가 없죠. 지향하는 바가 다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를 최고로 칩니다만 저는 1편도 비슷하게 좋아하는데요. 특히 빌런인 노먼 오스본은 윌렘 데포의 신들린 연기와 이중인격을 너무 잘 표현했고요. 지금 봐도 정말 소름 돋습니다. 1편은 후속편들에 비해 시각효과가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만의 이야기만으로 이토록 엄청난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2편은 더 장대한 시각효과를 동원하고 수많은 명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역시나 빌런인 옥박사, 닥터 옥토퍼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기계의 정신을 지배당하며 인격이 뒤틀려버린 캐릭터, 정말 매력 터지죠. 패션은 그 당시에도 좀 아리송한 면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히어로 영화 역사에 남을 최고의 빌런이었습니다. 괜히 노웨이홈 예고편에서 옥박사 등장했을 때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뒤집어진 게 아니었죠. 3편의 베놈과 샌드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부작의 악당 중에 샌드맨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3편은 해리 오스본까지 포함하면 아무래도 빌런이 셋이다 보니 서사가 많이 분산되는 느낌이 좀 있었죠. 그래도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고 인간적인 따뜻한 감정이 남아있던 샌드맨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빌런 각각의 어떤 사연들을 굉장히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감정이입도
더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고편에서 닥스가 모두가 스파이더맨에 의해 죽을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빌런들의 어떤 그 개인사를 알게 되니까는 혹시나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제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 스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불행과 가난. 역대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이 속성을 드러내는데요. 특히나 이 편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죠. 정체를 숨긴 히어로로서 사는 것이 소시민에게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묘사했기 때문에 이 또한 샘 스파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홈커밍에서도 똑같이 히어로로서의 삶을 포기하려 하지만 이유가 완전히 다르죠. 홈커밍에서는 극히 히어로스러운 생각으로 히어로 생활 접을까 하지만 샘 스파는 다릅니다. 심각한 생활고와 시간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중생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능력을 잠시 잃게 되고 이로 인해 히어로 생활을 접게 되는데요. 확실히 더 생활 밀착형이고 현실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샘스파 3부작을 최고로 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평냉이 낫냐, 함냉이 낫냐 차이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속의 긴장감과 아주 꽉 차인 밀도, 수많은 명장면은 역시 샘스파가 더 위에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입니다. 최초 코믹스의 타이틀을 그대로 사용했죠. 보통 이제 어스파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샘 레이미와의 의견 차이로 스파이더맨 4편이 파토나고 5년 만에 속편이 나왔죠. 감독은 500일의 썸머로 유명한 마크 웹이었습니다. 메인 빌런은 리저드, 일렉트로, 그리고 데인드안이 맡은 해리 오스본이었는데요. 이 중 둘은 이번 노웨이 홈에서도 출연이 확정되었죠. 샘스파 3부작에서는 스파이더맨을 상징하는 웹슈터가 생체에서 거미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손목구멍으로 발사했죠. 샘스파 개봉 당시에 그런 농담도 있었어요. 우리가 거미에 물리면 거미줄이 엉덩이에서 나올 거라고. 어쨌든 어스파 2부작은 제게는 진한 아쉬움을 남긴 영화였어요.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이겠죠. 근데 영화가 망작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스파 2편을 보고 나오면 조금은 화가 났었던 기억이 있네요. 어스파의 아쉬운 점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전작과 닮은 서사의 답습. 두 번째는 그것을 피하려고 추가한 이야기들이 영화를 너무 지루하고 산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치게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우선 스파이더맨의 탄생부터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영화 내에서 필요하긴 해요. 그래도 좀 시간이 아깝긴 하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괴롭힘을 받는 것도 똑같고 벤파커를 잃는 것도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불필요해졌고요. 근데 이제 개성을 부여하기 위해 추가된 이야기는 너무 산만하고 매력적이지 못했어요. 피터의 부모님에 얽힌 이야기는 저는 그건 꽤나 잡아먹는데 많이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의 분위기가 좀 많이 어둡습니다. 마스크만 쓰면 딴 사람이 되는 좀 정신분열증 환자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쉬운 점만 말했는데 영화는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웬과의 로맨스가 좋았죠. 이 영화는 사실 그웬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샘 스파의 MJ 하면 이 대사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반면 그웬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이었던 MJ에 비해서는 훨씬 적극적이고 영화 내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어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1편의 웹슈터 디자인, 이거는 그냥 미쳤습니다. 레트로 감성도 살짝 느껴지면서 아주 고급스러워요. 톰 스파 웹슈터보다 훨씬 더 멋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빌런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1편에서 도서관에서 벌이는 리저드와의 전투 장면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근접 전투를 엄청나게 잘 살렸죠. 2편에서는 역시 일렉트로와의 전투씬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전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통틀어 최고의 명장면이 어스파 2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종반부의 시계탑 장면이죠. 극장에서 그 장면 보고 정말 멍해졌던 기억이 있어요. 와, 거미줄의 탄성 때문에 저렇게 된다고? 이건 물론 원작과 흡사합니다만 정말 감독이 각 잡고 만들었다는 것이 확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비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편의 아쉬움으로 인해 결국 어스파의 명맥은 더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마블과 협업을 함으로써 스파이더맨은 재부활하죠. 최근 영화라 길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11화의 첫 등장부터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했고 홈커밍과 파프롬홈 두 영화 모두 대박을 쳤습니다. 톰 스파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대중성인 것 같아요. 정말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스파이더맨. 벌처나 미스테리오 같은 빌런들도 매우 매력적으로 그려냈고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캐치했다고 할까요? 삼천의 사망과 같은 부분은 과감히 제외하고 오직 스파이더맨과 빌런에 집중했기 때문에 아주 완성도 높은 히어로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없느냐?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쉬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는 MCU 세계관에 편입되었다는 게 큰 특징이죠. 마블의 의도는 알겠어요.
아이언맨의 뒤를 잇는 캐릭터로 구축하고 싶겠죠. 그리고 성공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토니에 얽힌 피터보다 피터만의 히어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데 말이죠.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많은 부분 토니의 도움을 받았던 캐릭터이기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작부터는 이 부분을 많이 벗어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사람마다 좀 생각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 점을 또 매력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3명의 스파이더맨 배우인 토비 맥과이어, 앤드류 가필드, 톰 홀랜드는 각각의 영화 속 분위기에 맞추어 최고의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톰 홀랜드의 경우는 이번 작품과 한 편의 카메오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서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톰 홀랜드는 인터뷰 내용으로 보아 더 폭넓은 연기 활동을 원하는 것 같아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체리와 같은 영화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골프를 엄청 좋아한다네요. 내년에는 언차티드 실사화 영화가 예정되어 있죠. 앤드류 가필드는 올해 최고의 영화 중 하나인 넷플릭스 틱틱붐으로 대박을 쳤고 이전에는 사일런스나 핵소고지 같은 명영화를 통해 이제는 연기파 배우로 자리 잡았네요. 토비 맥과이어는 최근엔 제작자, 기획자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멀티버스를 말하는데 이 영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입니다.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수상작이라는 타이틀로 대단함을 가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미친 애니메이션이죠. 보는 내내 너무 황홀해서 계속 감탄하면서 봤어요. 영화 내에서 평행 우주의 스파이더맨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이 지금 노웨이홈이 받는 기대감의 원천이 아닐까 싶고요. 주인공은 원작의 2대 스파이더맨인 마일스 모랄레스였고 스파이더 그웬을 비롯한 각 차원의 스파이더맨이 총출동하죠. 빌런은 원래는 스파이더맨의 빌런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데어데블의 숙적이 된 킹핀, 그리고 닥터 옥토퍼스는 여성 버전으로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멀티버스를 원하신다면 이 영화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속편이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케빈 파이기가 데어데블의 찰리 콕스가 MCU 세계관에 등장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요. 저는 이 소식 듣고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데어데블 팬들의 응원이 무척 컸다네요. 예측 중에 하나로는 이번 노웨이홈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는데 아니면은 쉬얼크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거는 영화가 개봉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노웨이홈과 다음 작품인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는 향후 마블의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한 인터뷰를 봤는데요. 아마 세계관이 엄청 크게 확장이 되기 때문이겠죠. 저는 좀 우려스럽긴 해요. 이제는 멀티버스, 블립 이후의 현실 세계, 마법사의 세계, 셀레스티얼 등 다루는 세계관이 너무 많이 넓어졌죠. 그리고 이야기의 정점은 아직 한참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판타스틱 4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한 편의 영화로서의 완성도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겠죠. 저도 당일 첫 조조로 예매를 해놓았습니다. 영화 관람 후에 이야기를 좀 다시 풀어볼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길 기대해요. 그럼 저는 영화 관람 이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혹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